자, 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손 이원희입니다. 소직파는 삼척공파입니다. 자, 그동안 다른 일이 있어서 유튜브를 좀 올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선 차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종토 수호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종중의 빚의 문제, 임대차 계약서, 회계장부 및 감사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00억 정도의 빚이 있다고 해서 좀 많은 고민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세워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이제 사실이 밝혀지고 그 다음에 회계장부 및 감사 이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세연시 업무와 공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연시의 계약 위반 한 20가지 정도인데요. 요 증거인멸이 있는 것은 좀 빼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계약 해지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면은 골프장 종중 운영이다. 적정 임대료에 대해서도 간단히 드리고요. 우리 종중에서 SPC 설립하여 종중이 운영하는 경우 또는 위탁 경영하는 방법 또 골프장 운영 수입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각파, 종토 매각파 임원들을 해임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중의 정상화 및 종중의 번영,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종중 규약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 제시한 바가 있고요. 또 큰 수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꺼번에 말씀 다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 2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종토 수의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자, 이것을 첫 출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용인 불당골은 연안이시 태자첨사공파의 600년 전통을 이어온 선녀님의 뜻과 홀정이 썰어 있는 곳이고 태자총사공파의 상징이자 성지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600년 지켜온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천년의 전통과 영원한 전통이 세워져야 하는 유산이라고 봅니다. 우리 태자종파의 전통이 종이의 기록만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다는 어떤 증거물이 되기도 합니다. 태자종파가 동방의 양반의 나라로 꽃을 피웠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영원히 전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 용인 불당골입니다. 동시에 태자첨사공파 자손의 자긍심과 자존심이고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것입니다. 600년 지켜온 용인 불당골이 다시 태자첨사공파가 번영의 길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토는 후손에게 물려주면서 영원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종토는 조상님의 땅이고 조상님의 유산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땅이지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리상 특정 시대의 자손이 이것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구히 보존하여 조상님의 뜻을 기리는 것이
태자섬성공파의 자선의 의무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불단골은 600년 전통을 지닌 가장 소중한 유산이고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하는 종토입니다. 태자첨사공파가 조선 초기에 이러한 훌륭한 분의 자손이라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종중보물 1호에 해당합니다. 이곳이 우리 정체를 알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뿌리의 정체를 아는 것은 곧 나의 정체를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태자첨사공파가 어떤 연안이신가, 삼원갑족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아는가, 우리 혈족의 정체를 나타내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훌륭한 조상님이 계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이고 자긍심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분들을 본보다라는 의지가 생기고 또 조상님의 DNA를 물려받은 그런 잠재력을 가졌다는 근거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안이 씨가 어째서 번창을 했는지, 어째서 양반 가문으로 명성을 떨쳤는지, 삼한갑족 명문 가문으로 이름을 드높였는지 공부를 할수록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제대로 깨우쳐야 하며 자손들에게도 제대로 일깨워서 알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00년 동안 사온 빛나는 업적에서 우리 조상님들은 불단골을 구심점으로 삼아 살아왔습니다. 용인 불단골이 연안시 의정우파 종원 모두의 연고지입니다. 용원 불단골이 아니고서는 여러 갈래로 분파된 여러 파가 모일 근거가 없어집니다. 의중공 이하 18개 파의 구심점이 바로 용인 불단골입니다. 조상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우리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자손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자손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종토를 지켜야 합니다. 외람되지만 정신적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다면 아마 수조 원의 이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천억에 판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더욱이 620억 수백억에 판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조상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조상님께 불경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영원히 후손들에게 짓담받을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자손 만대의 자긍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대로 아는지,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좀 아는지, 정말 매각파의 철부지들은 시중 가격의 돈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 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자첨사공파가 번영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토를 지키고 종종을 바로 세우는 사명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에 종원들이 나서서 활동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서서 해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강은 불구공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조상님께 죄인이 되고 자손들에게 원성을 쌓고 원망을 쌓을 것입니다. 또 이제는 1년에 한 번쯤은 주말이라든가 조상님의 묘세에 둘러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토가 어떤 종토인지 뿌리의 근거를 실제로 보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자녀들과 함께 용인 불단골에 참배하러 오시면은 글로 읽거나 말로 듣던 것을 현재에 와서 산 증거를 봄으로써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님의 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일평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태자 첨사 공파의 최상위 선전지민 중시조, 습자 홍자의 그 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정공 묘소가 있고, 가오공 그 좌의정 묘소, 귀자 영자 묘소가 있고요. 판소공 배의 묘소 등을 보시면은 그 외에 수많은 많은 묘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태자성성포의 자긍심을 느끼게 합니다. 태자성성포가 기록이나 말로만 전해지는 무형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형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용인 불당골입니다. 사람이 조상님께 감사하고 조상님을 기리는 보은정신이 자손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고요. 참으로 인간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조상님께 마땅한 도리를 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어떤 안정감이랄까, 정신적 편안함, 고요함을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자기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고요. 또 우리 존재의 근본입니다. 제가 종중일에 관여하면서 많은 종원들을 이렇게 대보면은요, 대초로 종토를 지켜야 한다는 분들은 조상님을 좀 아는 분들이고요. 숭조 정신이 있고 족보를 또 대체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매각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족보를 좀 아는 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옳은 이야기 하는 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빛만 봐도 돈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숭조 정신이 없으니 조상님 땅을 팔아먹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제밥에만 관심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그런 어떤 시각을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정말 실력 있는 분을 한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구조와 심리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쩌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돈으로 생각하니까 종토를 팔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상님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은 모조리 전부 다 종토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죠. 심리구조가 그렇게 나타나는 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토를 돈으로 보는 심리구조니까 당연히 종토를 거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들이 종중의 임무로 있다는 것은 자체가 모순입니다. 조상님을 잘 어떤 배려하고 종원들에게 화합을 가져오고 이러한 어떤 정신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종원들을 속이고 종토를 팔아먹겠다고 달려드는 자들이 종중의 임원으로 이렇게 자리를 차고 있으니 종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상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자리들, 한마디로 무도한 자들이고 철부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종중의 빚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제가 2019년도 2019년 3월 13일 1월 달부터 종토를 팔아야 된다는 말이 나와서 왜 종토를 팔아야 되느냐 하니까 빚이 있어서 팔아야 된다. 근데 빚이 얼마냐? 100억 정도 종중에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도 종토를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려지책 대책을 생각해보고 그 대책이 어떤 것인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빚에 대한 어떤 대책을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30년 후에는 골프장은 종중 소유가 되는 겁니다. 종중 소유가 되면서 운영권조차도 종중이 운영권으로 넘어옵니다. 이 계약서에 완전 전체가 무상 반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에는 몸만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30년 후에는 시가 뭐 한 2천억 하는 골프장을 소유함으로써 또 그 자손들은 그거를 운영함으로써 운영가능마저도 이제 다 임대 기간이 끝나니까요. 자손들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골프장이 종종 소유가 됨으로써 골프장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30년 후에는 자손들이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매년 얼마씩 버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기도 합니다. 골프장 가격을 시가 아까 했으니 시가가 한 2천억이라고 했을 때에 2천억을 30년으로 나누면 66.6억이 나옵니다. 이 임대료 3억 5천만 원을 합하면은 매년 약 70억을 버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장에 빚이 100억 정도 있어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국내지적으로 은행에 장기 대출을 받아서라도 종토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억을 장기 대출을 받으면은 30년 후에 원리금을 합해서 얼마나 갚아야 하는가 이것도 한번 계산을 좀 더 해봤고요. 요 30년 후에 2천억의 자산을 이렇게 자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그러면 자손들 그들에게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수는 없고 우리 당대에 우리도 혜택을 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은 한 100억이나 200억을 더 늘려서 장기 대출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뭐냐면은 원금 200억이나 300억을 이렇게 대출을 받았을 때 30년 후에 원리금을 합해서 얼마나 갚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닫고 네 계산해야 할 숫자 복리 계산을 하는데요. 원금을 이거를 200억을 하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00억을 하고요. 요걸 이자가 뭐 2%, 3%가 될 수 있는데 이자가 좀 뭐 3%라고 이렇게 하고요. 3%를 잡고 복리 계산 빈도가 매년 1년마다 이자에서 이자를 내고 이자에 이자를 넣는 이런 복리 계산을 하는데 1년을 단위로 잡아서 복리를 하고요. 기간을 3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개손 최종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200억을 대출 받을 때 약 485억 4,524만 9,423원 그러니까 48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배 정도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2.5배 200억에서 485억이니까 2.5배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30년이에요. 이자에 이자를 늘게 해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나중에 30년 후에 갚는다고 했을 때는 485억이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300억을 이렇게 장기 대출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요거를 한번 보면은요. 300억으로 바꿔서 해보면은 이것이 728억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약 2.5배 정도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금 200억을 연이자 3%를 해서 복리 계산하면 1년 연복리로 해서 30년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485억 정도 갚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다음에 또 300억을 했을 때 3%고 또 뭐 복리 계산 빈도는 매년 이렇게 이자에 이자를 넣는 걸로 하고 다음에 30년을 했을 때 728억 정도 원리금을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토 매각설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서 200억 또는 300억을 대출을 받으면은 복리로 계산해서 485억을 갚는다는 겁니다. 300억일 때는 728억을 갚는 거고요. 그런데 그때 가서는 진짜 30년의 땅값도 많이 인상합니다. 그다음에 골프장 값도 인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300억을 대출 받는다 하더라도 약 2.5배의 이 728억은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 종중이 골프장을 몇 년만 영업하면은 또 그 금액을 갚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장기 대출을 받아서라도 종토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여러 종원들에게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토를 지켜야 된다. 빚이 있더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지요. 거의 30년 후에 종중 소유뿐만 아니라 종중 운영으로 운영권이 넘어오니까 수익을 얻어 종원 복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책을 나름대로 세웠고, 그러한 어떤 기준에서 종토를 지켜야 된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회계자목 감사 이 제목인데, 숨기고 있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입수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야 빚이 있다는 말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속았습니다. 알고 보니 빚이 없었습니다. 단지 보증금 93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이거는 간주 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건 30년 후에 93억을 내주면 되는 겁니다. 이자가 들어가던 것도 아니고요. 빚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때문에 종토를 팔아야 된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빚이 있다는 말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종중에서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속은 것을 생각하면 정말 괘씸하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쓸데없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요. 종원들을 기만하고 종원들은 농락당했습니다. 참 괘씸해서 분노가 치밉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종토를 판다는 것에 화가 났고요. 또 거짓으로 빚이 있어서 팔아야 한다고 속인 것에 진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빚이 100억 정도 있다고 해서 그대로 믿었지요. 그리고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게 됐지요.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2020년 말까지 계속 속았습니다. 끊임없이 종원들을 농락하고 우리는 농락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지요. 그때 정말 2019년 초부터 별수를 다 하면서 종원들을 속였어요. 빚이 있어서 빚감당이 안 돼서 팔아야 된다. 또 회사가 망하면 종토가 날아간다. 전 징표모가 다 저질러 왔기 때문에 그것을 떠안았다. 이런 형태의 말을 가지고 공건히 하고 돌아다녔어요. 2016도 유임장 1600장을 사서 종중을 장악해 놓고 뭘 떠안았다는가? 뒤설거지를 한다느니? 청소를 다 해야 한다느니? 끊임없이 종원들을 기망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동안 계속 속였습니다. 계약서도 일체 보여주지 않고요. 그러니 할 길이 없었지요. 그런가 보다 하면서 믿고 속았지요. 장부도 일체 보여주지 않고 숨기고요. 감사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종토 매각 문제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완전 종원들을 기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기망에 종토가 날아갈 뻔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했습니다. 계약서를 숨기고 보여주지 않으니까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빚의 근거가 뭐냐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전 집행부가 다 저질러놔서 그렇다고. 계약서를 처음 알려지게 된 때는 금년 초
진사건파 의원 일관념으로부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약서를 전달이 되어가지고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계약서가 입수되고부터입니다. 또 유튜브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면서 완전히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장부도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예요. 감사 보고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요. 지금은 심각한 문제들이 내재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23억을 받아가서 종토 매각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위인장 사는 데만 돈을 좀 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소가 되어 있고요. 55억 건, 25억 공문 세인에서 갚아놓은 공문이 5차례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거하고 지출하고 수입하고 정확하게 따져봤더니 종중 통장 잔고에 30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중공익이 이 재료라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회계 장부에 대해서 안 보여주니까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회계 장부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 법적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배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할 때 배임 혐의에 추가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아직도 종중 돈으로 위임장을 사서 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중의 역적들이 임원 자리를 틀어앉아 종토를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고 종중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악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제가 6분에서 좀 그걸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요. 2019년도 매각 총회를 시작하고부터 제대로 한 것이 단 한 가지도 뭐가 있느냐? 저는 단 한 가지도 뭐가 있는지 짚히는 게 없습니다. 제대로 했다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한번 대보라는 거예요. 모조리 전부 다 어긋나게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사법 정의에 맡겨서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것이 가장 정의로운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거를 봐주고 자시고 그러면 그 자체가 봐주려는 그런 말을 하려는 사람 자체가 음흉한 겁니다. 깨끗하게 책임질 줄 아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 종중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들이 얼마나 종원들을 기만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종중에 해악을 끼치는가를 더듬으면 수십 가지가 됩니다. 어떻게 용케도 쫓겨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지 정말 놀라운데요. 그것은 종원들이 종중일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허점을 노리면서 업자하고 끼어가지고 위임장을 사서 돈으로 임장을 매집하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2010년 위임장 1600을 사서 종중을 장악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돈 주고 위임장을 산 이 자체가 벌써 음흉한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임장 1600을 사서 종중을 장악한 일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종중의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불행의 씨앗이 심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240여 개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어떻게 하든 종원들을 속여 종토를 팔아먹을 거짓구실을 대서 자신의 이익을 얻을 생각을 하는 자들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40억에서 판다 하다가 또 300억으로 다시 이제 620억으로 완전히 신성한 종토를 가지고 도깨비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1년에 이런 것들이 240억이 300이 다시 650을 둔갑을 해 나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240여 개 팔아야 한다는 이유가 거짓이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매각해야 한다는 이유들 모두가 다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2018년 7월 13일 코가 끼어서 그렇고요. 그때 양수 계약서를 쓸 때 그때 이미 코가 끼었다고 봅니다. 불순한 이유들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는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봅니다. 전 매각 세력들은 물러나야 하고요. 아니, 몰아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바로 세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일간님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그분들께 전해야 협조를 얻어내고요.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예, 저에게 일간님들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저희 전화번호는 010-3402-0984입니다. 제가 바빠서 전화는 받지 못합니다.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지금 현재는 한 2,600명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일간님들이 명단을 보내주시면은 이분들께 제가 한꺼번에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안시 단톡방에 초대를 원하시면 문자를 주십시오.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고 의견을 올릴 수도 있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바로 세웁니다. 이 종중을 바로 세움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이 수익 사업으로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요. 자, 구독 방법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의전공 종토 수어 하는 이 단어를 입력을 해서 채널을 열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 구독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에 터치를 하면은 구독 중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중 바로 옆에 종이 있는데요. 종에다가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전체의 종이 이렇게 수염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터치를 하면은 구독이 됩니다. 좀 많이 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한다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문자를 따로 보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요. 예, 좋아요 하면서 여기에 엄지척 여기에다가 이렇게 터치를 해 주면은 지금 현재 구독자가 190은 지금 현재는 290 거의 한 300명이 곧 되고 있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세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